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6.25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면은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하는데, 서울 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꽉 찼다.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그 가족에게 만약 무슨 법이 통과되면은 무덤을 파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9.25의 영웅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나서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사람 나섰습니다. 누구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에 아주 악의적인 악의적인 글을 썼습니다.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 전쟁 중 양민 학살이나 군사 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에.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 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 면서 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백선엽 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넉넉한 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 자리가 부족해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서든 만들어서라도 모시는 게 나라다운 책무이고 예의고 품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백 장군님은 6.25 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이고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백 장군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홍걸 씨가 지금 비례대표 당선자로서 곧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봐서나 본인이 저지른 과오를 보아서나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논리가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홍걸 씨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업자로부터 뇌물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어가지고 재판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진행되어가지고 수십억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든 뭐든 또 상당액의 추징금을 받았으니까 유죄는 분명하고 그 죄목도 뇌물입니다. 뇌물. 아니,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습니까? 김대중 아들이 돈이 없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돈이 없어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시절에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두 번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가정보원이 김홍걸 그리고 김대중 이런 사람들의 미국 내 비자금 정보를 포착하고 조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밝혀졌어요. 그 중에 김홍걸 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1억 달러 수표도 법정에 제출이 되고, 이게 월간조선에 입수되어 가지고 1억 달러 수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 미국 내 비자금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결론을 내리고, 여러 증거로 봐서 비자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대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홍걸 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비자금은 약 6억 5천만 달러.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이 근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1억 달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는 사업에 동원되었다 하는 혐의입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비겁성 때문에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백선엽 장군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란 부대에 있었어요. 간도특설대는 백선엽 장군이 근무할 때 1943년, 44년, 45년은 독립군과 싸우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팔로군과 싸웠습니다. 모택동 군대와 싸웠어요. 그때 만주에서 독립군, 항일군은 없어졌습니다. 김일성도 일찌감치 1940년에 소련으로 달아나서 소련군 장교를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양민 학살에 가담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백선엽 장군, 더구나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해서 한국에 부임하면 꼭 인사차 들리는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국립현충원에 묻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보훈처 이야기한 대로 자리가 없다고요? 그럼 자리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친일파 묘를 파내자고 하는 그런 거친 논법보다 더 논리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 중에 자격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냐? 친북파. 친일파 무덤 파내는 것보다는 친북파 무덤을 파내는 게 훨씬 더 시급합니다. 더구나 친북파는 뭐냐? 기준이 하나 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79조 1항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지금 민주화 유공자로 일컬어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안장된 사람 중에서 과연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앉힐 자격이 있는지를 재심사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친일파보다는 친북파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반역죄라는 뜻입니다. 친일파는 국가반역이 아닙니다. 친일파는 당시에 나라가 없을 때 일본에 순응해가지고 실력을 빌려서 독립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에도 가고 일본 관료도 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일파는. 그 중에서도 처벌 대상은 반민족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을 위해서 독립군을 잡아서 고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민족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반민족 친일파입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섰는데도 그 대한민국을 반역한 국가보안법, 즉 친북파는 친일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걸 씨의 부친 김대중 씨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재심을 했습니다. 재심을 해서 어떻게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 음모 및 개헌법 위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에서.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 해가지고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여기서 김대중 피고인회가 사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것은 뭐냐? 한민통이라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조총련이 김대중 세력과 손을 잡고 만든 한민통이라는 조직, 1973년 납치되기 직전입니다. 에 참여했고 나중에 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민통은 우리 대법원에서 지금까지도 반국가 단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반국가 단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면소 판결, 공소를 하지 않는 걸로 본다 해가지고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은 김대중 씨는 친일파가 아닐까요? 김대중 씨는 목포상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건국대학에 시험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만주 건국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만주 건국대학교는 뭐냐? 식민지 관료를 양성하는 기구였습니다. 또 창시 개명했습니다. 도요다, 다이쭈, 풍전대중으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백선엽 씨가 친일파라면은 그럼 김대중 씨는 친일파가 아니냐? 친일파라는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은 더구나 1972년 유신 선포 이후에 김대중 씨는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 위험한 사람들, 요사이 말하면은 종북 세력, 조총련 세력 또는 북한이 직접 조종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반국가 단체를 만든 혐의를 받았고 이게 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활동 무대가 일본이었어요. 왜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도 친일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본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내도록 만드는 것이 김홍걸 씨의 백선엽 장군 비판입니다. 김홍걸 씨는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고 친일파란 말을 아무나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친일파 없어요.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북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돈 갖다 주고 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친일파의 무덤을 파낸다고 한다면 친북파의 무덤도 같이 파냅시다. 감사합니다.